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올류 K7의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면서 K7의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이 K7, 올류 K7이 도로에서 많이 돌아다녀서 뭐 더 이상 디자인 설명하는 게 조금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차 소개를 하기 전에 디자인 먼저 좀 살펴보면, 이 그릴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쑥 팠습니다. 굉장히 강인하면서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디자인입니다. 이게 마세라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금 파여 있죠. 그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안으로 음각으로 이렇게 파인 디자인 차는 뭐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여기는 레이더가 숨어 있어서 앞차와의 거리, 간격, 자동으로 차를 세워주죠. 그런 기능이 이 안에 좀 숨어 있고요. 여기를 보면 또 기아차의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죠. 사가 큐브형, 이건 뭐 유럽에서는 아이스 큐브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이게 사가 큐브형 안개등이 여기 있고요. 아무리 멀리서 봐도 이건 기아차 K7이다를 알 수 있는 이 Z 형상의 헤드램프, 주간주행등 헤드램프죠. 이 램프가 이번에 LED로 바뀌었습니다. 풀 LED로 바뀌었는데, 하급 트림은 LED가 아니고요. 이건 노블레스 상급 트림입니다. 상급 트림은 39 LED로 바뀌었습니다. 이 옆에를 보면 휠 디자인, 이게 하이브리드 전용 휠입니다. 바람의 공기의 저항을 조금 덜 하게 하고 이 노면 소음 올라오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휠이랍니다. 타이어도 이게 하이브리드 전용 타이어인데, 이걸 달면 좀 더 그 연비에도 좋고 주행할 때도 좀 가볍게 주행할 수 있는 뭐 이런 겁니다. 이게 타이어 규격이 지금 보면 225, 55R, 17인치 타이어죠. 옆모습을 보면 이 K7의 그 디자인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 옆모습 캐릭터 라인인데요. 캐릭터 라인이 쭉 일직선으로 뻗어서 테일램프까지 쭉 연결이 됐는데, 재미있는 거는 한 번 더 꺾어졌습니다. 살짝 온푹하게 여기 쏙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 더 꺾어졌어요. 보통의 차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딱 한 번 꺾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 번 살짝 꺾어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 번씩 꺾어주면서 디자인에 좀 깊이를 더한다고 그럴까요? 뒷모습을 보면, 뒷모습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번호판을 아래에 둔 겁니다. 이 번호판을 아래에 두는 것들이 보통 큰 차들, 그리고 대형 세단,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뭐 이런 것을 지향하는 차들이 이렇게 좀 아래에 많이 두는데요. 보통 이렇게 아래에 두면 이 뒷면 전체를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체감을 주죠. 전체적인 차의 크기가 그랜저보다 한 전장은 4cm가 크고, 폭이 0.5cm 넓고, 휠 베이스가 1cm 더 깁니다. 근데 전고는 그랜저와 똑같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체가 길어지고 폭이 넓어졌지만 전고는 그대로인 거죠. 상대적으로 낮아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서 볼 때나 뒤에서 볼 때 차체가 낮아 보이고, 고속 주행할 때 좀 더 유리하겠죠. 차체가 낮고 넓으면.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가 실내인데 한번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얼마나 뒷좌석이 넓어졌는지. 제가 키가 한 180이 넘는데요. 앞에도 한 180 정도 되는 동료 기자가 타고 왔는데 무릎 공간이 이 정도로 남습니다. 굉장히 뭐 넓고 편안하죠. 뒷좌석이 아주 편안하고, 지금 보면 이거는 햇빛 가리개인데, 햇빛 가리개는 이렇게 수동입니다. 뒷좌석은 뭐 나무랄 데 없이 아주 넓습니다. 이게 앞좌석입니다. 앞좌석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넓습니다. 편안합니다. 좌석은 뭐 아주 남을 데 없습니다. 여기 잠깐 비춰보면 이 오디오가 크렐 오디오입니다. 약간 고음에 약간 하이톤을 지향하는 그런 오디오입니다. 이게 이제 취향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뭐 저음, 고음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듣기에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고급 오디오에 속합니다. 이게 옵션으로 한 110만 원 정도짜리 옵션인데, 물론 이런 대중 브랜드 차가 500만 원,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오디오를 시스템을 장착할 수가 없겠죠. 차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 차 가격에 크렐 오디오 정도면 굉장히 수준 높은 오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광진구 워커힐 호텔까지 45km를 달려볼 텐데요. 달리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가 엔진을 잠깐 좀 살펴보면
그 기본 엔진이 2.4 세타2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엔진이 최근에 좀 말썽이 많은데 기아차에서는 그 세타2 엔진을 개선해서 이 차에 얹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159마력이고요. 전기 모터가 38 킬로와트 출력이.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최고 출력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략 계산하면 뭐 250 정도인가? 그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속에서는 100% 배터리로 가고요. 측정을 해보니까 시속 90km까지 배터리로 갑니다. 보통의 하이브리드 차들이 60km가 넘어가면 엔진이 가동이 돼서 전기 모터로 달리지 못하죠. 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면 배터리와 가솔린 엔진이 이제 교대로, 배터리 충전이 많으면 배터리가 돌아가고 배터리 충전이 적으면 가솔린 엔진이 서로 돕고 이렇게 해서 달리고요. 브레이크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배터리가 자동 충전이 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할 때 경제적인 운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를 조금 덜 밟는 거죠.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으면 그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브레이크가 갉아먹는, 뺏어가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브레이크를 덜 밟고 운전하는 게 하이브리드 차를 경제적으로 운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 차를 운전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소음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소음입니다. 엔진이 쉬고 전기 모터가 돌아갈 때가 있죠.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앉아봤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소음과 진동은 확실하게 좀 오늘 K7 하이브리드가 좀 잡았다. 이 앞유리와 조수석과 운전석 이 앞쪽 유리가 다 이중 차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차단하고 이 안에 뭐 필름을 넣어가지고 자외선도 차단할 수 있고, 이중 차음 유리가 굉장히 고급차에 들어가는 옵션인데 이 K7 하이브리드에는 이중 차음 유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휠이 하이브리드 전용 휠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어떤 공기의 저항, 이런 것을 잡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용한 이유는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 트레드가 멀티 트레드입니다. 멀티 트레드라는 거는 달리는 성향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트레드 방향을 넣어서, 그래서 잘 달리면서도 연비를 좋게 하고 그러면서도 바닥에 올라오는 소음을 막아주는 그런 타이어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소음이 아주 조용하고, 이 차가 가격이 3,575만원입니다. 3,575만원인데 거기에 취득세 내고 어쩌고저쩌고 뭐 내면 한 110만원이 더 붙습니다. 그러면 한 3,685만원 정도 되겠죠. 3,685만원 정도 되는데 가솔린 2.4 모델과 그 세금까지 다 내고 했을 때 차이가 3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하고 3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비를 계산을 했을 때 이 차가 16.2인데 평균 1년에 3만 킬로를 달린다고 계산을 하면 3년 정도 후면 2.4 370만원이죠. 2.4 가솔린과의 가격 차이가, 그 가격 차이를 3년 정도 타면 서로 상쇄시킨다고 합니다. 계산상 상쇄시킨다고 하니까 만약에 3년 이상 차를 타겠다라고 한다면 2.4 가솔린보다 이 차가 더 경제적이겠죠. 3년이 넘어가면서는 2.4 가솔린보다 더 차값은 비싸지만 3년 시점부터는 더 경제적으로 그렇게 운전이 되겠죠. 이 탱크 용량이 63리터가 정도 되는데 아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차 그 재원표상으로만 계산을 하면 트렁크에 기름을 가득 넣고 달렸을 때 재원표상 10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60리터 연료 탱크를 60리터라고 한다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 1,400원이죠. 그러면
616 6424 84,000원인데 84,000원을 넣고 1000km를 달립니다. 내리막도로 준대형차가 엄청나게 경제적인 거죠. 더 이상 우측 경제적일 커브에 수가 없죠. 주의하십시오. 와, 준대형차를 기름 한 번 넣고 1000km를 낙석 달린다. 지역입니다. 물론 그 제원표상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죠. 실내 디자인을 좀 보면 여기 문에서 운전석 문에서 시작해서 대시보드, 조수석 문까지 이렇게 쭉 디자인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랩 어라운드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디자인입니다. 이게 일체감을 주고 운전사와 어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탑승객이 어떤 요트 안에 있는 이렇게 뺑 둘러싸인 요트 안에 있는 듯한 편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게 최근에 제규어에도 이런 디자인이 대표적인 차가 제규어인데 제규어가 랩 어라운드 디자인을 쓰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조금 더 강조해도 좋지 않을까. 뭐 색을 좀 투톤을 넣는다든지 조금 더 강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이 탑승객의 몸을 감싸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A7 디자인의 또 하나의 실내 디자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평 구조입니다. 80km 구간입니다. 대시보드도 수평, 이게 공조 버튼도 수평, 이게 다 수평으로 디자인을 했죠. 이게 편안함을 주고 와이드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차이고 좀 차급이 높아지면 이런 높은 세단, 차급이 높아지는 세단에 수평 디자인을 많이 적용하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고, 이게 소리는 플라스틱 소리인데 눈으로 보이기에는 실제 나무처럼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두드려 봐야지 이게 플라스틱이구나를 알 정도로 아주 이 우드그레인이죠. 아주 정교하고 고급스럽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고, 이게 지금 멀티미디어 창인데 하여튼 시원하게 자리를 아주 잘 잡았습니다. 시원하게 자리 잡았고, 시계 위치도 좋고, 여기 위에 이제 공조 버튼을 다 뒀죠. 요 한 방에 공조 버튼을 다 두고, 여기 한 방에 내비와 오디오 이런 걸 다 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차가 제로에서 20km까지 가속하는 속도가 기존 K7 하이브리드가 3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는 저속 스타트를 좋게 만들어서 엔진과 파워트레인 튜닝을 좀 해가지고 2.3초로 단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특유의 그 출발할 때 약간 굼뜨고 약간 주춤하는 그런 느낌을 없앴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까 출발할 때 출발할 때 보니까 그런 기존 하이브리드의 그런 느린 출발이 좀 거의 없어지고, 가솔린 차와 크게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로 그런 가속감, 출발 스타트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그랜저 IG를 시승하면서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게, 같은 엔진을 썼는데 와, 이렇게 차가 응답성이 좋아졌나.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차가 응답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차도 역시 뭐 응답성이 아주 좋습니다. 응답성이 아주 좋고, 서스가 좀 단단하죠. 이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서스가 단단합니다. 일반적인 평균 수치를 과학적으로 제가 수치는 내보지 않았지만, 보통 운전자들이 기아차를 타는 운전자들이 기아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무르지 않은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이런 승차감, 오른쪽 첫 번째 서스의 차로를 반응력, 이용하세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차도 역시 좀 하차가 좀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스포츠 주행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를 타고 스포츠 주행을 100%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향이 어떤 경제 운전을 좋아하고 조용하게 운전하는 그런 성향이 좀 많겠죠, 상대적으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래도 이 차가 드라이브 모드를 100km 컴포트, 구간입니다. 스포츠, 에코,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컴포트 모드입니다. 지금 약간 악셀 반응이 약간 느립니다. 그러면은 악셀 반응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이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누르면 바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약간 이 앞으로 발진하는 그런 뭐 느낌이 좀 다르죠. 조금 더 세고 이 정도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들기는 뭐 본격적인 스포츠 세단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게 준대형의 패밀리 세단, 특히 약 1km 연비운전을 중시하는 하이브리드 차라면 이 통행료금은 정도 스포츠 모드에 이 800원입니다. 정도 반응력이면 하이패스 차로는 그렇게 1, 나쁘지 2, 않은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7,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8, 에코모드인데 30km 이하로 에코모드가 서행하세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주로 타는 게 에코모드죠. 에너지 흐름도를 봐도 에코모드에 놓으면 한 뭐 90km 이상 배터리로만 가죠. 이게 지금 배터리가 한 6개, 5개 이렇게 있는데 고구려의 기상이 서린 구리시입니다. 엔진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진이 반응하지 않고 그냥 배터리로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반성 주행을 하고 있고 배터리로만 계속 가고 있고 에코모드 기름을 아끼기 때 에코모드를 쓰죠. 정도 한 90km 되는데 엔진이 움직이지 않고 거의 뭐 배터리로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스포츠. 네, 컴퓨터 모드로 다시 놨고요. 기아차가 올류 K7을 1월 달에 출시를 했죠. 올해 1월에 출시를 했는데 10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한 45,000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 사이 K7의 가장 강력한 경쟁차가 현대차 그랜저인데 뭐 집안의 형제 싸움이긴 하지만 그랜저가 43,000대를 팔았습니다. 실질적인 차이, 정확하게 따지면 실질적인 차이가 2,300대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그랜저는 구형 그랜저죠. 그랜저가 이번에 신형이 새로 나왔으니까. 근데 이 기아차의 K7은 신형이고 신형 대 구형의 싸움이었지만 사고 다발 차이가 구간입니다. 2,300대 정도 그래도 K7이 앞섰습니다. K7이 동급차 기아차가 동급의 현대차를 앞선 경우는 세계 인류 도시 K5가 서울 처음 나왔을 특별시입니다. 때 그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디자인, 어떤 퍼포먼스 이런 걸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그 당시 소나타를 눌러버렸죠. 초창기에. 그때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자동차 업계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K5가 대단한 충격을 줬죠. 천호대교 근데 방면 이 우측 K7이 고속도로 나오고 중으로 나서 비록 주행하십시오. 그랜저가 구형 그랜저였지만 그랜저 HG를 지난 10개월간 눌렀습니다. 판매량에서 훨씬 아니지만 판매량에서 앞섰고 이제는 11월 달에 신형 그랜저 IG가 나오면서 올류 K7과 정면 승부를 펼쳐야겠죠. 만약에 정면 승부를 펼치면 지금 예상들은 뭐 그랜저가 앞설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K7 올류 K7이 가지고 있는 저력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약 K7이 저력이 1km 있기 때문에 천호대교 방면 한번 우측 두 고속도로 차가 중으로 붙어볼만 하지 주행하십시오. 않을까, 두 싸움이 재미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